정치의 세계를 누구보다 화끈하게 해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어요.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오신환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 중이니까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두 분에게 시간을 조금 더 드리려고 조금 더 싸우시라고 안 싸우는데. 뒷시간대로 이사를 왔는데 어떻게 이사 온 집이 마음에 드십니까? 네, 시간이 조금 늘어났어요. 네, 뭐 자꾸 싸우다가 정들면 안 되는데? 보통 그렇죠. 네. 계속 그 토론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더 친해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2010번님이 벌써 와우 두 분 조금 더 싸우는 모습 볼 수 자꾸 있다니까. 싸움을 붙이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 예. 설렙니다. 이런 문자 네. 함께 해주셨고요. 네. 오늘도 뭐 뜨거운 뉴스들이 마구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네.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 발언 등등 여쭤볼 게 참 많습니다. 최근에 나온 대권주자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의 순위가 꽤 높게 나왔어요. 윤 총장은 뭐 정치에 한 번도 뜻을 밝힌 적이 당연히 없었고 왜 이렇게 자주 대권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까요? 네. 대선이 이제 한 2년 남았는데 지금 현 집권 여당에게 최선두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은 거의 유일하게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네네. 들어서 뭐 한교안 대표는 이제 전 총선의 패배 때문에 또 뒤로 물러나 있고 잘 보이지 않고 네. 또 뭐 홍준표 대표님이 그 대권 욕심을 이제 계속 밝히긴 하셨지만 네네. 이제 흘러간 옛 노래를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임팩트가 없고 그럴 때 보수층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 정부에서 최대로 핫한 이슈의 네. 한 중심에 있고 또 정권과 싸우고 있는 주자로 이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이제 계속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다고는 보여지는데요. 네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검찰로서 네. 뭔가 이 정부에 이제 항명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이상의 대선 주자라고 한다면 정치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네. 국가 운영의 어떤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 번도 뭐 제대로 준비해 본 적도 없는 분이고 네, 뭐 본인 앞으로도 의지가- 그럴 네네.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지지세가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 앞에 서 있다고 봐야죠. 많은 분들이 그냥 뼛속까지 검사라는 네. 얘기를 하시는 분이라서 의원님께서 어떠세요? 왜 이렇게 이름이 자주 오르내릴까요? 저는 제가 20대 국회에서도 늘 의아했던 게 네네. 과연 윤석열 총장이 보수 진영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늘 해왔고요. 네네. 뭐 최근에 뭐 이런 총장, 이런 장관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는 네. 사실 이런 정부를 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대통령께서 임명한 그리고 누구보다도 급 승진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법사위에서 제가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했지만 네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이 정권이 여당이 민주당이 억지로 검찰총장으로 올려 세운 거예요. 영웅으로 만들면서.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적폐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탄압하고 결국에는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민들이 권력에 탄압받는 거기에 저항하는 윤석열 총장의 모습으로 더군다나 지금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보수 진영의 뚜렷한 대권주자 후보군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급부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것이 신기루처럼 지지도가 상승한 것뿐이지 저는 신기루. 이 윤석열 총장이 네. 이 보수 진영의 후보로서 우뚝 올라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참 궁색한 처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뭐 그 부분에 당의 대해서 대표 제가 주자들을 다 제치고 네. 현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 오히려 그 보수 야당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까지 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당의 대표 주자들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 저는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지난 리얼미터의 오마이뉴스가 이제 의뢰한 조사인데요. 네. 현직의 검찰총장을 지금 불과 2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대권 주자 후보로 여론조사를 돌린다는 것 자체가 또 문제다. 검찰총장 본인이 그것을 빼달라고 자기 원치 않는다고 네네.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현직 검찰총장을 어떻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권 후보로 또 한 진영의 반대, 그러니까 현 정권 집권 여당의 반대쪽의 인사로 그것을 넣고서 돌린다는 것은 제가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정권이 제대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느냐,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서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검찰 개혁의 실패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때 누구보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윤석열 총장을 부추겨 세웠어요. 영웅으로 만들었어요. 네.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것을 뒤집어 버리는 것은 조국 사태의 그 수사의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 역사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네. 이 사람이 단순히 현 정권에 저항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사를 강행했다. 조국 사태도 그렇고 지금 검언 유착 관계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신한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영입 반대파인 것으로 제가 아니 근데 이정미 의원님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엔 동의하시나요? 이 여론조사에 예전에도 뭐 유시민 전 장관도 그렇고 제발 내 이름 좀 빼달라. 윤석열 총장도 내 이름 빼달라. 누군가는 거기 못 들어가서 또 안달인 상황인데 참 그 이름을 집어넣는 게 좀 무리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을 후보로? 여론의 흐름이 네.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것을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네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런 지지도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여론조사를 할 때 과연 이제 또 민심의 정확도를 반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윤석열 총장의 찍어내기가 이 정권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보고요. 네. 윤석열 총장을 힘빼게 하기 위해서, 그걸 흔들기 위해서 다분히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 자꾸 이게 정치적인 개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게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순간 이거는 정치적 개입이라는 것이 뒤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의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그 검찰총장으로서의 네네. 그 지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정권이 여러 측면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고, 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계속 지금 갈등을 네네. 정말로 보기 어렵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가고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를 어떤 한 측면만을 모든 것으로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신환 의원님과 같은 어떤 정치적인 해석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미래통합당의 그 대선 주자로서의 확고한 어떤 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쪽 지지 유권자들 안에서는 네. 그러면 지금 가장 화끈하게 싸우는 사람이 저 사람 아니냐, 또 그런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양 측면을 다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이게 마음 미래통합당의 듣고 그 너무, 대선 주자의 부재는 저는 충분히 인정해요. 하지만 현직 검찰총장을 그런 식으로 정치권의 인사로 거기다가 개입시켜가지고 흔들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모든 수사, 지금의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수사 말고도 검찰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네. 진영을 떠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도 뭐 추미애 장관 오후에 이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 날선 발언들을 하고 있고, 뭐 결단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일각에서는 좀 냉소적인 표현으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선대위원장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오히려 존재감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로키로 가야 되는데 네. 오히려 왜 키워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추미애 장관의
평소에 어떤 스타일이 네네.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네. 굉장히 직설적이고 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믿을 때는 이제 앞뒤 안 가리고 돌격 앞으로 네. 하는 이제 스타일이 이제 지금 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인데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게 굉장히 부담이 가고 있는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두 사람을 다 불러놓고 이제 협력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너무 고강도의 어떤 전면전으로 가게 됐을 때 임명권자로서 막판에 진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 해임이라고 하는 칼을 꺼내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검찰을 이렇게 좀 잘 다스리면서 어쨌든 임기까지 좀 갔으면 하는 네. 그런 마음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은 내가 옷을 벗든 네가 옷을 벗든 둘 중에 하나는 그렇게 가야 양극단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스탠스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정권에 우리 청와대 부담이 된다. 예, 저는 뭐 수장관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발언들.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때리면서 지지도가 올라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뭐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그것을 즐기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이것이 지금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은 내년 7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은 그걸 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면 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죠. 근데 추미애 장관이 결단을 내리겠다고 한 것은 그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가 행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본인이 사퇴하는 수밖에 없죠. 그것을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라면 저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추미애 장관이 너무 좀 오버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특히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직접적인 수사와 관련해서 네. 그것을 배당을 어디다 하느냐까지 이렇게 직접 개입하고 예전에 강요는 압수수색을 영장을 치라라고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은 과거에 법무부 장관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거 정치인으로서 더군다나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했던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갔기 때문에 본인의 캐릭터를 저렇게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뭐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이제 추미애 장관이 대선 후보로 뜨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자꾸 윤석열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가능성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추미애 장관이 연일 뭐 SNS 등등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입장을 토로하고 있는데 같은 예전에는 검찰 출신이 장관 할 때는 그냥 뭐 말 굳이 안 해도 다 알아먹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문민 장관이 오니까 네. 이게 어렵다라면서 좀 토로한 부분도 자존심 있고요. 싸움이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를 하시는 분에게는 자기 다음 플랜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죠.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 과제이고 자기가 그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이 일을 잘 수행함으로 인해서 추미애 장관도 사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자기 원죄 같은 것도 조금 한번 떨쳐내고 네. 그리고 대선 주자급으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사실 이 일이 잘 풀린다면 본인에게는 성과죠. 절호의 이제 기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찰 세력 안에서 추 장관을 약간 이제 흔드는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것이 이제 격한 반응으로 네.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정미 의원님 지적이 정확한데요. 네. 추미애 장관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했고 5선 국회의원인데 본인은 굉장히 거물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생각했으면 법무부 장관으로 가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자기 말이 안 먹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검사라는 검찰 조직이라는 게 그런 조직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본인들이 깨우치고 느껴서 개혁되게끔 만드는 그것이 리더십이지 네. 그냥 억누르고 짓밟는다고 해서 검찰 조직이 개혁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오판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장관으로서의 리더십은 지금 부재한 것이다. 네. 그리고 오히려 진과 같은 논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네. 검찰 개혁은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검찰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윤 총장이 와서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된 포토라인이나 네. 다양한 것들에 대한 개혁 아젠다를 내놓고 실제 실천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검찰총장을 억눌러 가지고 검찰의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것이 엇나간 측면이 분명히 있다. 네. 그래서 이 정권이 결국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검찰 개혁보다도 자기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한 아젠다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금 검찰 개혁의 본질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이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잘 설득하고 다스려서 변화될 수 없는 굉장히 강고한 자체의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랫동안 이제 검증이 되었고 특히나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검찰 개혁을 어떤 이렇게 유화적인 방식으로 풀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경험 네. 이것이 지금 이 정부에게는 굉장히 센 어떤 반성 같은 것이 약간 있지 트라우마가 않나 있죠. 트라우마 네. 예,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어떤 검찰의 직분에 맞는 그 자체의 어떤 그 강고한 어떤 권력 체계나 질서가 좀 허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좀 강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검언유착 사건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네. 봤을 때도 네. 이제 이 정부가 임명한 검찰이라 하더라도 그 검찰 내부에는 또 스스로 그 생태계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그 방법만으로는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여실히 아니 드러나지 그런 않나.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찰 개혁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오히려 과거의 검찰이 정치 권력에 기생해서 본인들의 입지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해 먹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이 분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아젠다인데 네. 그것에 집중하지는 않고 결국에는 다른 아젠다를 가지고 검찰을 오히려 장악하고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검찰 조직 모두가 적폐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저는 산으로 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검찰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검검 갈등이 더 촉발되고 그 속에서 완전히 우리가 정말 해내야 되는 그 검찰 개혁은 정말 온데간데 없는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충분히 검찰 개혁의 아젠다를 법으로 만들어냈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빨리 피신조서 증거 능력을 없애는 측면이나 이렇게 하면서 직접 수사를 줄여 나가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네. 그 검찰 개혁의 핵심 아젠다지 정권이 권력이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엔 검찰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네, 1300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저녁 식사 중인데요. 대담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담이 한참 불 붙었는데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얼른 1300님 식사 마치시고요. 계속 들어주세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치의 세계 이정미 전 의원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문자가 와서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네요. 8299번님, 오신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맞는 말만 골라서 하시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박수를 욕인 여기서 것 축하드립니다. 왜 그렇게 안 보셨죠? 네,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네, 지금. 그렇게 안 그런데- 봤는데 더 네. 포인트가 가 있죠. 네. 8299번님이 오늘 오신환 의원님 팬이 되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팬이 생기셨어요. 계속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자를 주신 분이 계세요. 1192번님이요.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 사태는 어떻게 마무리될 거라고 두 분 예측하시는지 오늘 추 장관 발언도 있고 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써주시면 이런 어려운 부탁이 왔네요.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까요, 과연? 제가 사실은 네. 이 박지원 의원님이 늘 이렇게 전보듯이 시나리오를 예측하면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저는 뭐 결국에는 지금 정권이 워낙 강하게 이것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그것을 뛰어넘기는 어렵다고 봐요. 결국에. 그래서 지금 검언유착 그 수사 관련해서 수사 자문단을 지금 뭐 꾸리니 많이 하면서 계속 지금 저 중앙지검하고 충돌이 있는데 네네.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의 뜻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예, 그래서 사실은 검찰총장의 그 지위, 네. 수사 지위에 대한 이런 것도 굉장히 흠집이 날 것 같고요. 어쨌든 굉장히 좀 총장으로서는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런 하지만 상황이다. 저는 윤석열 총장 자체가 어떤 이렇게 어느 진영에 휘둘려서 이 네.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소신을 또 지켜나가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뭐 급작스럽게 윤석열 총장을 흔들어서 쫓아내는 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만 그 속에서 아마 추미애 장관 또한 조금은 어중뛴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유언을-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당에서는 추 장관 잘라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까지 네.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진영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이런 그 평가를 받으려면 사실 이번에 그 전문 수사 자문단에 네네. 한동훈 검사 문제를 넘긴 것은 저는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잘못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자기 최측근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수사하고 뭐 남김없이 모든 걸 다 밝혀내라.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밀어주는 이런 스탠스를 취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수사에 대한 어떤 그 검찰총장의 어떤 외압 같은 느낌을 주는 개입하는 느낌을. 예, 이런 방식은 옳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도 이번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어떤 이 대립 과정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명쾌하지 못한 이런 네네.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객관성을 좀 의심받을 수 있는 예. 행동을 이제 했다. 21대 네. 총선 이후로 특히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다수석을 갖게 되면서 저는 곳곳에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정치권에서.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네. 저는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 자체가 조금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면. 더군다나 뭐 연수원 동기인 지금 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태도로 봐서는 본인의 욕심이 지금 굉장히 앞서가면서 지금 청와대 권력과 지금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총장의 지위가 항명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흔들기 속에서 뭐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지위를 네.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이런 그렇게 뭐 시도들이 얘기하시면 네. 그것도 자기 부정이에요. 왜요? 서울검찰 쪽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결국 네. 정치 개입에 의해서 윤석열 흔들기다. 이렇게 보면 검찰 자체의 모든 신뢰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편에서 보면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네. 측면이 없을 수는 없죠. 예, 어차피 이 정치권에서 네. 바라보는 검찰의 수사가 그 진영의 논리에서 일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내부에서 수사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는 정확하게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하나의 그 지방 검사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어찌 검찰총장의 수사 라인에서 이렇게 항명하다시피 건의의 어떤 양식을 띠기는 했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제가 사실 법사위 하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거는 오신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 그냥 스타일대로 그냥 객관적으로 쭉 밀고 나간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채널의 검언 유착 같은 경우는 본인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검사가 이제 얽혀 있는 문제라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채널 A 측 기자의 어떤 뭐 진정을 받는 형식으로 전문 수사 자문단을 꾸려서 여기서부터 좀 꼬인 건 아닐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이번 네. 과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위협감을 느끼실 수도 있었겠지만 한동훈 검사장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이제까지 해왔던 뭐 자신들의 얘기다 이런 것들 다 부정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여당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 공수처만 있으면 이런 문제 그냥 공수처에서 해결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뭐 마침 공수처 출범 시기도 이제 다가오니까 이게 이런 종류의 사건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뭐 지금 공수처법에 의하면 수사 대상은 될 수 있겠죠. 네, 저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공수처가 굉장히 또 위험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제가 사실은 수사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를 만들자고 주장을 해왔던 네, 건데 그러셨죠. 네네. 결과적으로 공수처법에 보면 이제 그 수사 대상과 수사의 그 형법이 정해져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부분이 이제 아마 직권남용 관련한 측면에서 음, 이제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네. 그것은 직권남용 측면에서 음. 접근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공수처법이 정말로 범죄가 죄가 있는 측면에서 그것을 활용한다면 모르지만 다른 정치적 의도로 그것이 접근된다면 더 큰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권력이 한 곳에 몰리게 되면 분명히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중수부도 폐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돼 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 검경 수사권에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라고 주장하고 직접 수사를 줄이자고 했던 것인데 공수처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작은 중수부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이 만약에 정치 권력이 작동해서 네. 잘못된 방향으로 칼이 겨누게 되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를 구성을 할 때 네. 야당에게 2명의 추천권을 줬고 그 중에서 뭐 2명이 반대를 하게 되면은 공수처 구성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2명 중 1명이라도 네네. 반대하면.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야당으로서 공수처 대상에 대한 추천 권한을 쓰셔야죠. 지금 거부하는 쓰셔야죠.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거를 입장에서. 거부를 해요. 20대 입법부가 결정을 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반대를 했던 반대를 하지 않았던 그 결정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그걸 지켜본 국민들이 21대 총선에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야당이 가지고 있는 자기 권한을 가지고 공수처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를 어떻게 보완하거나 방어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가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안 하겠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이 거라는 걸. 공수처법하고 네. 지난번에 선거제도, 선거개혁이라고 했던 정치개혁이라고 했던 선거제도에서는 정의당이 결국엔 뒤통수 맞은 꼴이 됐잖아요. 그렇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구성원들은 공수처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2명이 반대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빨리 추천을 해라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더군다나 그것을 지켜준다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추천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벌써 민주당에서 법을 바꿔서라도 하겠다라고 지금 아니 제안을- 그거는 제가 뭐 네.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든 정치 행위에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1월 15일 날 이 법안이 통과가 됐고 6개월 안에 공수처 구성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반대를 했건 찬성을 했건 입법부가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결정한 것이에요. 그러면 법정시한. 예, 네.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월 15일이 지금 내일 모레인데도 우리는 공수처 구성에 합의를 안 하겠다 이러고 있으니 저런 얘기까지 나오죠. 물론 뭐 집권 여당으로서 좀 더 미래통합당에게 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어떤 정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부족한 부분이라고 보지만 네. 그거 난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고만 있어가지고는 아니에요. 될 일이 아니라는 지금까지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해야 될 일들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떠미는 형태가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민주당도 교섭단체 2명의 추천을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나 준비돼야 될 것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지금 2주 남았습니다. 네. 그럼 그 이전에 모든 민주당이 해야 될 것들을 다 해놓고 네. 미래통합당에서 2명 추천해라라고 했다라면 제가 그것을 동의할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촉박한 상태에서 그거를 자꾸 강요하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910번님이 공수처는 이렇게 다음 주 이 시간에 to be continued 되는 건가요? 네, to be continued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미 전 의원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